자,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연 1%대 초저금리 대출이 시행일 맞았죠. 그런데 이 시행 첫날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입니다. 기존 금융기관에 보증이 남아 있어서 신용등급의 기준이 달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.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찾는 소상공인진흥센터는 새벽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신청을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조슬기 기자 나왔습니다. 조 기자,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요? 네, 일단 보증에 가로막힌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저마다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이 소상공인 대출 심사대 앞에 어렵사리 이제 자리에 앉긴 했지만 이 기존 보증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네, 이 기존 보증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? 네, 통상 이 소상공인과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은행에서 자기 신용만으로는 대출을 받기 쉽지 않아서 보증부 대출 상품을 많이 이용합니다.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금융지원 대책도 이러한 보증부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금융회사와 정책기관을 총동원해 이루어지는 이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이지만 기존 보증에 가로막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. 네, 그리고 어제부터 시중은행에서도 1.5%, 연 1.5%의 예. 초저금리 대출이 시행이 됐는데 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람들이 좀 분산되는 뭐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? 고신용자들만 갈 수 있는 이 시중은행은 생각보다 좀 한산했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. 예. 아시겠지만 이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1에서 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. 때문에 중하등급에 속하는 이 소상공인들이 소공연 지역 센터로 대거 몰리면서 현장 예약은 오전 8시 전후로 마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. 또 자신의 신용등급을 모른 채 무작정 은행으로 가셨다가 등급을 확인한 뒤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. 가시기 전에 또 신용등급, 이 구비서류 역시 확인하셔야 되고요. 두세 걸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이 서류를 정부에서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체감하기로는 좀 어떻습니까? 네, 정부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대폭 줄였다고는 했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8개, 법인은 무려 15개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사람당 이 대출 신청 접수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. 이렇다 보니 소진공센터당 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대출 규모도 50에서 6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현장 예약이 새벽에 마감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. 네, 빨리 뭔가 추가 대책, 보완책이 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상공인들 말고 기업들, 뭐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사실 어디서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? 네, 요즘 현금 확보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지만 상황은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시장 여건인 것 같습니다. 예. 단기 자금 시장을 일단 좀 살펴보면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면 어제 기준으로 이 신용등급 최상위 A1인 이 CP 91일물 금리가 0.02%포인트 오른 연 2.21%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달 중순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 연 1.36까지 내려온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금리가 올랐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예. 이 CP 금리의 불안한 움직임을 반영하듯 회사채 금리도 잇따라 오르는 등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현금이 목마른 일부 기업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채 발행 여부를 지금 속속 타진하고 있는데요. 예. 당장 이 롯데푸드가 오는 6일 7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. 기아자동차가 3천억 원, 호텔신라가 2,500억 원, 롯데칠성이 2천억 원 등 이달 발행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. 네,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.